탈당한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방금 언급한 그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성호 의원과 이재명 대표 간의 병상에서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보면서 진짜 경악스러웠습니다. 친명이면은 다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징계하더라도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그 최측근 의원과 문자를 통해 가지고 그것도 병상에서 주고받을 정도의, 이거는 야 진짜 그 사건을 보면서 저는 최순실 국정농단하고 이게 뭐가 달라? 민주당 안팎에서 이른바 친명 리스크란 얘기도 나옵니다. 그 이유는 친명 현근택 부원장 윤리감찰 중 성희롱 논란입니다. 친명 강의원 당대표 특보, 성희롱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해명문으로 논란을 더 키웠죠. 그리고요, 친명 정의찬 당대표 특보, 이종건 고문치사 사건 실형 선고받아서 적격, 부적격, 번복 판정 논란도 일었죠. 친명 이경 전 부대변인, 보복운전 혐의로 1심 벌금형을 받고도 대리기사가 했다라는 거짓말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친명 리스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와중에 출마 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들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유죄를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 적격 판정을 내렸어요. 뇌물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도 적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미투 논란으로 부적격 판정을 민주당이 내렸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이번에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비명 박용진 의원 지역의 도전장을 내밀며 박영 같은 사람은 쉬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죠. 김광선 변호사님. 지금 이 적격 판정을 받은 분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적격하다라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 민주당의 4당화, 이재명 대표의 1당화 돼서 아마 이번 총선권총은 친명이 다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좌지우지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할 때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 항상 뭐예요? 시스템 공천. 우리는 과학적으로 시스템 공천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봤잖아요. 황운하 의원 징역 3년 받았어요. 아니 무죄 받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정봉주 의원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 실형 선고받은 사람 아닙니까? 지난번 미투 문제로 문제가 됐었고 거기 무죄가 받더라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형사사건 무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안 했다고 볼 입증 증거는 명확하지 않다고 결론이 그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미 이전에 부적격 판정 한번 받은 거 아닙니까? 더구나 노웅래 의원 뇌물죄로 기소돼 있잖아요. 아 그러면 이 시스템 공천이 뭘 걸러내냐? 이게 시스템 공천이 아니고 고무줄 공천이 아니냐? 아니면 뭐 무슨 시스템이냐?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스템 공천 얘기를 아예 하질 말던지. 지난번 그 고양시장 최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정 협의를 안 했다고 그래서 걸러내버렸잖아요. 부적격 판정 나가지고 출마 못하게 했는데 그러면 뭐가 시스템 공천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이게 이제 친명인지 비명인지를 걸러내는 시스템 아니냐? 뭐 이런 웃지 못할 비판도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분들이 다 가서 공천 받아서 만약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야 뭐 유권자 판단을 하겠죠. 지난번에 그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은 정권적 44.1%라고 했다가 사과했잖아요. 41%로 정정. 41% 정정했잖아요. 이 사람들 당선되면 제가 볼 때는 50%가 훨씬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과연 민주당이 정당한 정당이냐, 그렇지 않느냐, 뭐 거기에 대한 또 많은 말이 있겠죠. 확실히 좀 논란이 있어 보이는데 김정 의원님, 당내에서 보시기에 이 적격 부적격의 기준이 뭐라고 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 의원이 모르시면 네. 누가 합니까? 제가 뭐 당무에 관여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요. 조금 이연령 비연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딱 보면 저는 들었고요. 그래서 이럴 거면 굳이 예비 후보 그 등록 지역에 하기 전에 당에서 적격 부적격 심사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다 출전해서 나중에 경선을 붙이든지 뭐 공관위에서 뭐 컷오프 대상에 포함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1월 6일 날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를 일산 킨텍스에서 다녀오는 길에 국민의힘의 김연아 의원이
현수막을 걸었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뭐 여러 가지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뭐 헌금 받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현수막을 걸었지? 출마가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 국민의힘은 이렇게 적격부적격 거르는 건 없어서 아마 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는 우리 당 같으면 적격부적격 하면 걸 수 없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1차 지금 우리 검증에 지금 다 적격 판정난 후보들을 보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제 그 신당이 자생력을 가지고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하느냐에 신당의 운명이 달려 있고, 그런데 또 양당에서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게 연동이 돼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민주당 내에서는 혁신 경쟁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 점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우려가 드는 지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적격 부적격 기준을 묻자 모르겠다라는 김유정 전 의원의 답변이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잠깐 드릴게요. 진 장관님. 이 지금 황운하 노웅래 정봉주 의원들에 대해서 적격 판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결국 이재명 대표한테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스템 공천을 이재명 대표에게 제대로 원칙적으로 적용을 하면 이재명 대표도 부적격이죠. 이 대표도 지금 적격 받았죠? 예. 이재명 대표도 적격을 내렸습니다. 당대표 적격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나머지 의원들 줄줄이 적격 판정 내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쓰고 불공정 공천이라고 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예.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해서 일제 말할 자격을 이로부터 상실해버렸다.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수희 전 장관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를 툭 건든 건데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적격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 3심 대법원 판정이 아직 안 나왔고 급기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의원에게도 적격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이 질문이 민주당 공천을 두고 앞으로 계속 회자될 논란일 것 같은데요. 김용주 의원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직격을 받기 위해서 당헌을 개정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황운하 의원이나 뭐 노웅래 의원이나 다 적격 분위기에 다 들어와요. 거기서 진짜 기준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를 도와 윤석열 정부의 타도의 목소리를 냈느냐 안 냈느냐가 민주당의 공천 기준인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정청래 의원의 입에서도 나온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냐 아니냐가 기준이다라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발언하고 있다. 이제는 매우 뻔뻔스럽게 얘기하고 있고 이미 이재명 대표가 적격이라는 순간 기준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더 아까 김영호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왜 예비 후보의 적격 심사를 그렇게 하냐고. 나는 그게 더 그 기준이 없다는 것을 더 드러냈다. 예.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